반갑습니다. 가인지 캠퍼스 회원 여러분. 삶으로서의 너무너무나 좋은 책이에요. 소프트하고요. 읽기도 편하고 주장도 명료합니다. 모르텐 일베크, 철학자이자 경영인입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인 거고요. 덴마크에서 직접 경영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책에서 그는 일과 삶을 분리하는 워라벨의 반기를 든다. 일터와 나, 집에 나가 결국 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일에서 의미를 찾아야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한다. 이 책은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보여줄 것이다. 잠시 잠깐 만족하는 삶, 잠시 잠깐 행복한 삶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만족은 그런데 괜찮은 출발점이 될 수 있지만 주로 만족에만 기초해서 삶을 사려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그러나 이 지극한 기쁨은 금방 사라지고 만다. 행복이라는 경험은 일상이나 단조로움과는 정반대의 개념이다. 행복이란 본래가 비일상적이기 때문에 늘 행복하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 논지의 핵심만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 만족이라는 개념이나 행복이라는 개념은 비일상성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대요. 비일상성이죠. 루틴한 상태를 벗어난 어떤 경우에 있을 때 우리는 만족을 느끼거나 행복감을 느끼는데, 그러니까 늘 행복하지 않은 상태가 디폴트 값이고 뭔가를 느낄 때, 그러니까 항상 위생요인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행복하다는 것은 개념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행복이라든가 금방 지나쳐버릴 기쁨을 찾아 사는 삶은 최악의 경우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가 있다. 이것이 행복이 품은 잔인한 패러독스이다. 반대로 의미 있다는 것은 욕구를 실현하거나 잠깐 기쁨이 샘솟는 것과는 다르다. 의미란 내 삶이 존엄하고 희망이 있다는 느낌이다. 삶을 통해 축적된 지식을 갖추고 자기 가치를 깨닫고 자기 존중을 가지며 뒤를 바라보고 옆을 쳐다보고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이다. 소속감을 느낄 때, 더 고차원적인 목적이 있을 때, 삶에서 나에게 딱 맞는 자리에 이미 와 있거나 아니면 적어도 그 자리를 향해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할 때 느끼는 것이 바로 의미이다. 우리는 행복의 정의를 너무나도 엉망으로 만든 나머지 이제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것보다 복권 당첨이 행복과 더 관련이 있는 것처럼 말하게 되어버렸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21세기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만족과 행복, 의미를 분명하게 구분해야 한다. 만족을 추구하는 삶,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넘어서 이 두 가지는 관리할 수가 없다는 것. 비일상성의 패러독스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경영과 우리의 어떤 일터 속에서 만족과 행복을 눈앞에다 두고 달리지 말고 의미라고 하는 것을 눈앞에다 두고 달려야 우리가 삶이 행복해지고 삶이 분절화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삶에는 끝이 있고 거기까지 이르는 길은 예측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행복이란 예측 불가능성을 잘 헤치고 나왔을 때 느끼는 어떤 것이 된다. 나의 운명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운명 자체가 내가 훌륭한 삶을 살지 어떨지 결정해서는 안 된다. 어차피 우리는 오락가락하는 운명을 통해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삶의 예측 불가능성 앞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점뿐이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의미이다. 의미는 우리에게 실존적 면역 시스템 같은 역할을 한다. 의미는 우리가 압박을 받거나 슬픔에 잠겼을 때, 삶의 내리막길일 때 반드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견디고 대처할 수 있게 해준다. 우리가 기쁨이나 행복을 누릴 때에도 의미는 삶이 오르막길일 때도 반드시 발생하는 환희에 대처하게 해줄 뿐 아니라 나의 자기인식을 유지하게 해준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환희가 반드시 삶의 예측 불가능성 그 자체와 연관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해가 되시죠? 어떤 사람이 운명적인 것, 예를 들어서 대통령으로 살았다. 와, 그 사람 행복했네. 아, 그 사람 홈리스로 살았네. 아, 그 사람 불행했네. 이렇게 단순하게 결론 내어지는 게 아니란 이야기인 거. 어떤 해석의 문제라는 거. 그래서 그것을 실존적 면역 시스템이에요. 면역 시스템이 뭡니까? 어떤 자극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자극을 대하는 우리 몸의 반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일을 겪었든지 비즈니스에서 지극한 성공을 거두었든지 혹은 지극한 실패를 거두어서 망할 지경에 갔든지 혹은 정말 망해서 파산 선고가 나고 회생 절차를 거치고 있고 막 그렇다 하더라도 의미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면역 시스템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자극과 어떤 외부에서 오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내가 면역 시스템, 반응하는 어떤 해석의 기준을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자기 통찰은 자기 인식을 낳고 자기 인식은 자기 가치를 만들며 이는 자기 존중으로 이어진다. 우리는 나 자신과 타인들이 매일 이 사다리에 오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삶의 목표는 만족도, 행복도가 아니다. 왜냐하면 문명을 이끄는 원칙으로서 만족이나 행복은 우리가 가야 할 곳으로 데려다 준 적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최대한 자주 내가 사는 하나의 삶에서 깊이 있는 의미를 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일어나서 일하러 가는 게 아니다. 우리는 일어나서 내 삶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예요. 다시 한번요. 월요일 아침 우리는 나의 삶을 끝내고 워킹을 하러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얼굴을 씻고 세수를 하고 일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삶의 실존적 본질은 집에다가 놔두고 그 실존적 본질을 누리기 위해서 일하러, 그냥 내 삶을 구별해서 그냥 좀 센 표현, 좀비처럼 그냥 일하는 좀비처럼 출근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어나서 일하러 가는 게 아니다. 우리는 일어나서 내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일은 삶에서 친밀하고 실존적 부분이다. 우리가 아무리 다르게 생각하도록 스스로 설득해봐도 우리에게 대단한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일은 그냥 일이 아니라 바로 삶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을 그저 용도에 맞게 실컷 사용할 무언가로 생각한다는 것은 뭔가 도덕적 기준이 잘못된 것이다. 인간을 자원으로 폄하한다는 것은 인간에게서 인간성을 제거하는 것이다. 다행히 우리는 인적 자원을 주로 HR이라는 약어로 사용하고 있다. 아마 무의식적으로 그처럼 비인간적으로 들리는 용어를 사용하는 비극적 아이러니를 무시하고 싶기 때문일 것이다. 이 옆에다가요 제 이름 붙여놔도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모를 테니 이렇게 놨습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일이 처음부터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됐을까? 우리는 왜 일이 아닌 삶의 다른 측면에서 만족이나 행복, 의미를 찾게 됐을까? 워라밸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한 시각은 삶을 쪼갤 수 있다는 생각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따로 떼놓고 보았을 때 일이 스트레스와 불안, 우울함의 근원이라면, 그래서 일이 본질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것이라면 일과 삶 사이의 건강한 균형을 논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 삶의 반대말이 죽음이라면 둘 사이의 균형을 논하는 것 전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의 균형, 이런 게 말이 있을 수 있습니까? 죽음은 삶의 일부이죠. 또는 삶은 죽음의 일부이죠. 만약 일에 인간성이나 사랑, 친밀함 등이 전혀 들어있지 않다면 당연히 일을 내 삶과 연결시키고 싶지 않을 것이다. 테플론 코팅, 후라이팬 코팅 할 것이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일에 정말 그런 게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역할과 정체성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쏜살같이 지나가는 단 하나의 삶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다. 삶을 돌아보았을 때 최소한의 후회가 남게 하는 것이다. 워라밸은 지금까지 고안된 개념 중에서 가장 위험한 개념 중에 하나다. 삶을 나눌 수 있다고, 우리 자신을 나눌 수 있다고 우리를 속이려는 시도이기 때문이다. 너무나 정말 가슴이 시원해지는 그런 이야기죠. 직원은 회사를 떠나는 게 아니라 관리자를 떠난다. 이 말은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이 표현은 일에 대한 우리의 느낌에 관리 유형이나 리더십 유형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리더십과 상호적 책임. 맥킨지에 따르면 관리자의 90%는 의미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 높은 성과를 내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했다. 직원들은 의미 상실을 경험하고 있고 이 시대의 관리자들은 하나같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 의미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생산성과 혁신을 견인하고 직원 유치를 방지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점은 그 누구도 회사의 관리 방식 때문에 마지막에 가서 자신이 살았던 하나의 삶을 후회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이번 기회에 우리는 의미를 가장 중요한 핵심 성과 지표 KPI로 채택해야 한다. 하나의 시간 속에 하나의 삶을 사는 하나의 사람임을 인정하는 순간 즉시 인사고과는 내다버리게 될 것이다. 인사고과는 무의미하다. 지금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무엇보다 가장 먼저 인간이란 사실을 인정하고 나면 직원의 일부만을 그의 다른 부분과 떼어서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다. 참 도전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사고과 할 때 결단력, 인내심, 충성심, 성실성, 모범, 어떤 엣지 있음, 이런 것들 측정하는데 이렇게 자꾸 파편화시키니까 인간도 뗄 수 있다라고 언어 도단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다 버려라. 인간을 평가의 대상으로 보는 것을 내다 버려라. 그리고 그거 하는 대신에 의미 대화를 시작해라 라고 하는 것이 모르텐의 주장입니다. 의미 있는 방식으로 직원을 관리하려면 일이 실존적이고 친밀한 것이라는 생각에 기초한 대화를 나눠야 된다. 우리가 직장에서 사용하는 시간은 다른 여느 활동에 사용하는 시간과 전혀 다르지 않다. 이 대화에는 승진에 필요한 직업적 발전을 평가하려는 커리어에 관한 대화여서는 안 된다. 이 대화는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서로를 존중하는 두 개인 사이에 대화해야 한다. 시작점은 착취가 아니라 사랑이어야 한다. 두 사람 모두 조직의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진심으로 느껴야 한다. 평가는 직원이 의미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삶에서 또 일에서 의미 있는 삶의 실현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무엇인지 확인하는 작업이 되어야 한다.
라는 것이죠. 사람을 평가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함께 나눌 동료로 바라봐 주어야 한다는 것. 이런 것들 중요한데, 이제 후반부의 마지막 부분에 어떤 이야기 나오냐면, 그냥 제 컨셉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바스쿨 컨설팅 회사인데 의미 브랜드라고 하는 것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의미 브랜드는 77%의 소비자는 자신이 매일 사용하는 제품 브랜드가 지구상에 사라진다고 해도 전혀 개의치 않는다. 소비자가 의미 있다고 느끼는 브랜드는 그렇지 않은 브랜드보다 궁극적으로 좋은 실적을 내는 것이 분명하다. 2006년에서 2016년 사이에 의미 브랜드들은, 그들의 주주들은 주식시장 평균보다 206%나 높은 수익을 가져가더라. 윤리와 효율이 서로 배타적이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 명백하다. 상업은 절대로 실존과 양립 불가능하지 않다. 효율과 생산성 실적을 극대화하고 싶으면 가혹해져야 된다는 말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번지르르한 말이나 추측이 아니라 반드시 지식의 기초에서 행동하자. 정치, 교육, 리더십 개발, 이건 하드, 소프트웨어를 분리하는 방식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잠재력을 제한하는 것이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거 의미나 이런 것들은 그냥 도덕 선생님들이 하는 이야기고, 비즈니스 이즈 비즈니스, 돈은 돈을 벌러 온다, 이거 언어 도단이다. 옛날에 끝난 이야기고, 의미 브랜드들이 돈도 더 많이 벌더라,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일이 이렇게까지 불행할 필요가 있겠느냐 라고 하는 관점의 책이었습니다. 가인지 TV를 구독하시면 매일 새로운 경영 인사이트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에 가인지 캠퍼스를 도입하시면 전 직원과 함께 영상 강의와 파일 다운로드로 실력을 올려가실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는 사랑입니다. 회사 운영 전략 좀 세우고 싶은데 어디 물어볼 곳 없나? 응? 가인지 캠퍼스? 매월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하는 라이브 세미나와 컨퍼런스, 바로 적용이 가능한 무제한 경영 양식과 자료, 강의에서 드라마까지 다양한 장르의 영상 콘텐츠를 한 번에. 아, 경영 이렇게 하는 거구나. 잘하고 싶을 때 가인지 캠퍼스.